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관상을 봤을 때 믿음직스러운데? 착해 보이는데? 하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전세 사기는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나는 사기 안 당하지. 내가 그런 거 당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중고 사기를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진짜 너 잡는다. 중고 사기친 놈 못 잡겠지만. 자,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 보증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까 집중! 자,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에 한 곳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보증기관에 따른 보증보험을 알아보러 가시죠. 큐!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억인데 6억 전체의 보증을 걸 수도 있고 3억에만 보증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가기 전이고 갱신계약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2022년 1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기간의 절반인 2023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필수 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당연히 무료는 아니겠죠? 네.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허그의 경우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 비율에 따라 연 0.115%에서 0.15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전세보증금 2억인 집에 들어가면서 2억에 대한 보증을 전부 걸고 그러면 전세보증금 2억 곱하기 0.115%에서 0.154% 대략 23만 원에서 30만 8천 원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은 대부분 2년이잖아요. 제가 계산해드린 금액의 2배가 될 겁니다. 사회 배려계층, 청년 가구 등 할인 요건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할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 보증. 주택금융공사는 허그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까지이고요. 허그하고 다른 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동 가입이 아니라 따로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얼마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임차 보증금 전액이 보증 한도로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그냥 5억이 보증 신청 금액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에 따라 연 0.04%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일 때 보증료 0.04%를 적용시키면 대략 8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등 우대 대상에 한해 0.02%까지 할인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비용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GI 서울보증. 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전세 보증금이 7억이 넘는다면 금액이 커서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안 된다고? 야씨 도시공사 안 돼, 주택공사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SGI 서울보증에서 하면 되지. 자, SGI 서울보증에서는 아파트 계약 시 보증금 제한이
없어요. 자,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직접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동 신청되는 건 아니에요. 보증료는 아파트, 기타 주택,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연 0.192%에서 0.273%로 세 곳 중 가장 높습니다. 여기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개인이 전세보증금 2억의 아파트로 들어갔다면 보증료 0.192%가 적용되고요. 38만 4천 원을 내야 됩니다. 법인이라면 0.24%가 적용이 되니까 48만 원을 내야겠죠. 꽤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조건만 말씀드렸지만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하는 임차인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입주하는 물건에 대한 조건도 중요하거든요. 가령 주택시세가 6억인데 제가 거기에 7억으로 전세를 입주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을 들고 싶다. 당연히 안 되겠죠.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데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또한 입주하는 주택의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신청 같이 임대인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됩니다. 그 외에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 사기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면은 깡통 전세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증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죠. 나의 피 같은 돈이 걸린 일인데 남을 100% 믿기 힘듭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